제극인 난 이렇게 생각할 때 선생님들이 생각에 대한 이렇게 관념과 생각이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에서 관념과 생각은 어떤 데에 있냐면 주저함이에요. 주저함. 선생님들은 제극이 나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지 어떤 하나다가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도 중요하고 과거와 미래도 중요하다고 두 가지를 다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관념과 생각은 자 첫째 처음에는 결국 우리가 결과로다가 얘기할 때 현재를 중시한다고 얘기했지. 결과적으로 얘기할 때. 그 과정 속에서는 원인과 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부터 해. 생각을. 한 생각의 출발은 이쪽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인왕자 같은 경우가 인왕제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선진화답게 말은 해. 선진화를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지. 그러나 실제로다가는 폴더폰 주머니에서 폴더폰 꺼내지. 아이고, 그럼 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습성이 선진화를 한다 하는 데는 두려워한다는 뜻이요. 제왕하고 인약한 사람들은 뭔가 아껴야지, 절약해야지 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러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이걸 갖다가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다가 이렇게 또 잠시 얘기해보면 약속. 제극인 된 사람들이 유유부단함을 또 얘기하는 건데 유유부단함이라 해서 뭔가를 갖다 결정을 잘 못하는 걸 가지고 되게 유유부단하다고 조금 얘기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뭐 이래서 제극인이지.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한 예로다가 이제 그런 거지. 고부 갈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극인을 되게 옛날에는.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엄마, 재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내 이렇게 해서 되게 제극인 되면 육친으로 따지면 아내를 따른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제다 신약한 팔자가 되게 마누라한테 전전매면서 엄마를 갖다가는 그리워한다고 얘기하지. 결국은 아내한테 잡혀있는 사람이지. 이 뜻이요. 육친으로. 그래서 이렇게 마누라 곁에 가 있으면 마누라를 갖다 두둔하고 엄마 앞에 가면 엄마를 두둔한다고 이렇게. 근데 팔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저사주 같은 경우도 제극인에 대한 향방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똑같이 저는 처한테 휘둘리는 팔자는 아니지. 저게 남자라면 처한테 휘둘리는 팔자가 아니죠. 그럼 엄마를 좀 더 두둔하겠죠. 이 뜻이요. 사람이 유유부단한 거에 반대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항한 사람들은 둘이 관계하는데 무엇을 갖다 결정하고 간다는 뜻이요. 이럴까 저럴까를 갖다가 망설이고 항상 이렇게 혼돈하는데 관성이 왕한 사람들은 무엇을 갖다 결정하고 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대개 제극인하는 팔자 그 와이프 같은 식신지사라고 있어. 시광하고 관함이야. 반대로. 제극인의 반대말은 뭐냐고? 식관이 만난 사람이야. 식관. 제극인 된 사람들 같은 경우가 되게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관계성을 갖다 옛날에는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엄마의 남편이라고 얘기하잖아. 제극인 되면. 그러면 인왕 제약하면 엄마가 각본을 주도하고 아빠가 작은 사람이죠. 제왕 인약하면 아버지가 각본을 주도하고 엄마가 작은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는 걸 갖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왕한 사람들은 되게 엄마, 이모 이런 이모의 세력을 갖다 보시는 게 좋아. 진짜 얘기했죠. 엄마, 이모, 외삼촌의 세력이 왕한 큰 사람이 있고 만약에 제왕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형제분들이 세력이 왕한 거 이거로 다 보시라고. 그 세력에 대한 어떤 중심이 제극이니까 그걸 갖다 한눈에 탁 보시고 인왕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부분 엄마, 이모, 외삼촌, 이리 세력 속에서 많이 이렇게 관계돼요. 그 예를 들어서 재앙하면 그 삼촌이나 뭐 기타, 그쵸. 외삼촌이나 아니, 친삼촌이나 아버지, 이쪽 예. 아버지의 쪽 가족, 가족들의 예. 목소리가 좀 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보통 큰일을 치러보면 제왕자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어떤 손님들이 많다는 뜻이고, 일왕자 같은 경우는 엄마의 손님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력을 갖다 보고서 이렇게 보면 돼요. 육신이다. 그래서 그 세력을 갖다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상극적 구조로 다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재인되어 있는 팔자들 같은 경우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원만하고 좋다고 설명하기는 힘들어. 응? 체급이 됐다는 뜻은 대립됐다는 뜻이잖아. 응? 근데 그게 균형이 맞아도 그렇고, 대립이 더 적극적이라는 뜻이고, 균형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대세가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는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육신보다. 자, 또 그럼 이걸로 다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설명해 볼게. 엄마하고 이게 재성이라는 것은 와이프라고 그랬죠, 육신으로다. 그럼 재성이 망한 사람들은 여자라고 하는 와이프한테 많이 쏠려 있다는 뜻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와이프의 가족들하고의 친화력을 갖다가 더 크게 하고 있다는 뜻이야. 선생님들이 죄다 신약한 팔자는 마치 대리사이와 같은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대리사이. 처가 중심에서 많이 산다는 뜻이요. 친가에는 가끔 가서 그리워만 한다는 뜻이요. 선생님들이 인왕자가 부모님 밑에 사는 거 알죠? 인왕자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잖아. 인왕 제약한 사람이 되게 부모님 모시고 살아. 그러면 부모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처가 갈등이겠죠. 제왕하고 인약한 사람들은 처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가끔 자기 본가에 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처가 식구들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7시간을 갖다 처가 7, 8시간을 처가 식구들하고 같이 있고 2, 3시간만 이렇게 본가하고 연락한다는 뜻이야. 시간 개념도. 공간 개념도 이렇게 명절 때 처가 댁에는 1박 2일이고 본가에는 반나절 있다 온다는 뜻이요. 그게 제사신앙이 사는 법이요. 큰 틀에서 제그 개념은 참모형이에요. 전략을 짜고 아까 이렇게 매점매석해서 시간을 갖다 활용하고 공간을 활용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서 싼 물건 서울에서 갖다 팔고, 서울에서 싼 물건 부산에 갖다 팔고, 옛날 개성상인 봤을 때 시간과 공간에 대한 향방에다가 이런 장사꾼 장돌뱅이 사주나 이런, 그리고 이렇게 잔머리를 잘 그린다 그랬어. 표현을 갖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식신제살이라는 것과 식관이라는 얘기는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관하구의 시가구의 관계는, 관이라는 것은 상부, 전체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식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식관이 싸우게 된다는 얘기는 개인이 중요한가 전체가 중요한가 이거 가지고 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식관이라는 자체가 이미 개인과 전체주의적인 향방 자체에서 고민이야. 늘 그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좋아야지 국민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식신제살이지. 국민 모두가 좋은 것이 또 한 사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식신제살은 최고지. 그게 이상사회지. 그렇지만 식신제살이라는 자체가 결국은 한 사람 좋자고 나머지 다수는 또 피해를 봐야 되고, 다수가 좋으면 몇몇 사람은 또 힘들어지는 게 그게 식관이지.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렇게 되는 이상사회는 없어요. 여기까지 만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뭐 식신제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극이라고 식관이 만난 사람하고 되게 잘 만나. 그렇게 짝이 돼서. 근데 그것보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을 말하는 거야. 항상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해결하는 능력을 식관이 하지. 그래서 식관은 조금 더 남성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 제인은 여성적인 거예요, 원래가. 식관은 정치적이고 제인은 시장 논리적이요. 제인이 가정적이라고 하면 식관은 사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성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너지는 그렇게 만나서 시너지를 갖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 시너지가 크지. 그러니까 여자 사주가 식관 구조로 되어 있으면 지인보다는 좀 배포가 크겠네요. 제인보다 당연한 얘기예요. 남자도 몇개 살립니까? 식관이? 여자 식관이야? 신앙을. 신약하든 신약한데 상관이 없어요. 제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인, 식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먹여 살린다는 것까지 통변을 못하고 사고 방식에 대한 차이, 어떤 일에 대한 처리 능력에 대한 차이를 말하는 건데 바라보는 인생관이 틀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시너지 같은 경우는 식관이 더 총체적이죠. 제인은 인간적 관계보다는 내가 항상 이렇게 현실과 미래 이런 거, 현실과 미래. 항상 제인이라서 현실을 모면하기에 급급하다라고 하는 통변도 제극인에서 나와요. 현실을 모면하다는 거가 모면하고자 하는 것은 제인이라고 얘기하면 식상하고 관살이라는 것은 현실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접적으로 맡아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해석하면 따지기쟁이라고 또 통변하는 거야. 식관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 식관이거든. 다 여자분이. 따지기쟁이야. 둘 다.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렇다는 뜻이야. 집에 가면. 네? 집에 가면 대외적인. 근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을 때 문제를 갖다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제극인 가지고서 우리가 뭐 탐재개인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탐재개인 얘기 나오는 거는 되게 정인 자체, 정인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정인, 제왕인약 했을 때 되게 탐재개인을 얘기하는데 물질을 갖다 많이 좀 물질 때문에 망신한다는 얘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물질논리라는 재성을 쫓다가 인성이라는 체면을 갖다 손상한다 이 뜻을 말하는 게 탐재개인이잖아 되게. 근데 왕한 것으로다가 따지면 그렇겠는데 실제로 다는 정인 자체하고 이 정인, 정제 이게 싸우는 팔자들이 많아. 되게 비슷하면 비슷한 데로다가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갖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돼. 왕세가 이렇게 알아보면 인성이 왕하고 재성이 약한 사람도 그렇고 재성이 약한 사람도 똑같이 다 탐재개인적 기질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염두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인왕제왕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밑에 사람을 부리는 건 어떤 식으로? 제극인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을 잘 부리는 스타일은 못 되셔. 제극인은 내가 이렇게 전략을 짤 줄 아는 재주지 전략을 짜고 작전을 짜는 능력이지 아랫사람을 갖다 직접적으로 부리는 능력은 식관의 능력이 더 잘해요. 만약에 제인이 아랫사람들을 갖다가 부린다고 하면 그것도 작전과 전략을 짜서 이렇게 관계하겠죠.